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라든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시면 나올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은 제 이름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아 그쵸.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수업을 막 듣는 거죠? 좋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성이고요.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저장해 주시고 선생님 수업의 컨셉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막 혼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때리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해도 돼. 문제 틀려도 되고 못해도 되는데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은 선생님 뭐 주말에 다 나오든 뭐 새벽에 나오든 밤에 나오든 무조건 강의해줍니다. 다만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물어봤는데 그런 친구 방금 너 오기 전에 1시간 전쯤에 한 명 보냈거든 집에. 하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친구는 그냥 다른 선생님을 찾는 게 더 빨라. 그래서 나는 하겠다는 친구한테는 뭐 10시간이 세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뭐 11시간, 12시간도 해줘. 대신에 하기 싫으면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어떻게든 해준다. 2번, 3번, 4번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의지만 보여줘라.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OT를 하는데 우리 OT는 토요일에 합시다. 그죠? OT라는 게 있지 그지? 우리 그때 OT라는 걸 했지. OT라는 게 있어. 재밌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OT는 토요일에 합시다. 첫 시간에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꾸민 뭐 이딴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있어. 재밌었지? 네. 그래서 오늘 바로 경우의 수 들어갈 건데, 자 일단 경우의 수는 말투가 좀 빨라도 잠깐만 이해해 주세요. 자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수학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어. 예를 들면 뭐 2x 플러스 3y 같은 뭐 방정식이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하는 기하라는 게 있고, 그지? 대충 다 들어봤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런 게 있어. 요거는 약간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인생에 쓸모가 없다 이런 거잖아. 뭐 고등학교 때 수업 들을 때나 필요하지 뭐 인생 가면 수학 필요해?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 첫 번째 방정식 함수 별로 필요 없어 인생에.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필요 있을 거 아니? 더 필요 없죠, 그죠? 더 필요 없어. 근데 확률, 통계는 인생에 굉장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평소에 살 때도 어때? 야 너 그거 할 확률 몇 %인데? 너 그거 몇 %인데 2%밖에 안 되는 거 하니? 심지어 2%라는 음료수도 있었죠 옛날에, 그죠? 죄송합니다 안 웃겨서. 그러나 음료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퍼센트, 뭐 확률 이런 거. 그 다음에 뉴스 보면 맨날 통계 나오지? 무슨 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막 딱 나오잖아. 그만큼 우리가 이 확률이랑 통계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열심히 좀 들어주는 게 좋아. 우리들의 인생에도 좋아. 내가 수학 강의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좋게 만들 겁니다 라고 잘 얘기 안 해. 요거는 대학 갈 때까지만 중요합니다 라고 하지만 확률 통계는 약간 다르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른데 문제는 이해하기 쉬우면 좀 괜찮은데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거는 그냥 쭉 따라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만약에 식이 딱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뭐 인수분해를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면 어떻게든 다 비슷하게 이렇게 가요. 삼각형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잘라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답이 나와. 그지? 근데 경우의 수는 개념이 안 잡혀있는 상태로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아예 시작을 못해.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일을 내가 저질렀을 때. 예를 들면 저지른다는 표현을 좀 격하게 썼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딱 던졌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뭐랑 뭐죠? 주사위. 동전을 바꿀까요? 자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뭐랑 뭐죠? 동전을 팅 하고 던지면 앞 아니면 뒤가 나오겠지. 그러면 가지수가 몇 개죠? 2개.
자, 주사위를 딱 던졌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죠? 여섯. 그죠? 1, 2, 3, 4, 5, 6이죠. 그죠? 이게 바로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의 수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랑 똑같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주사위를 던지면은 몇 종류가 나오냐 이거야. 그렇지? 그래서 주사위를 만약 문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 주사위 몇 가지? 6가지.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건 좀 쉽단 말이야. 그런데 요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면 했던 거죠, 그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주사위가 아니고 동전을 한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한 건? 2가지라고 했죠? 2가지. 자, 우리가 동전을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던져봅시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2가지. 그치? 처음 배우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동전 2개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이렇게 던집니다. 2개를 동시에 뿅 하고 던진 거야. 그러면 앞과 앞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앞과 뒤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와 앞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와 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이게 인정이 되나요? 그죠? 오케이. 그럼 몇 가지죠? 네 가지. 4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전 2개를 한 개를 던지면 2가지인데 2개를 던지면 4가지네. 세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죠? 세보니까. 자, 그럼 우리 동전 3개 한번 던져볼까요? 3개. 그러면 동전이 하나, 둘, 3개겠죠?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자, 앞이랑 뒤를 쓰기 귀찮으니까 앞을 1이라고 하고 뒤를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인지 일단 모르니까 경우의 수에서 몇 가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식하게 일단 세면 돼. 자, 무식하게 세봅시다. 앞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뒤가 나올 수 있죠. 앞이 나올 수 있고, 뒤가 나올 수 있고요. 뒤, 뒤, 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죠? 몇 가지죠? 세면 되죠? 몇 가지죠? 설마 이걸 다, 그죠? 8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 세면 여기에 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전 3개까지는 괜찮아. 동전 3개까지는 조금 약간 힘들지만 세면 됩니다. 그런데 동전이 4개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다 하고 앉아있지? 동전 4개. 힘들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은 뭐다? 항상 귀찮은 거를 조금 안 귀찮게 만들고자 하는 게 수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좀 규칙을 사람들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전의 규칙. 야, 이 동전이 그러면 1개, 2개, 3개일 때까지는 괜찮은데 동전이 막 5개, 6개, 7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야. 그림. 동전은 1개를 던졌을 때 첫 번째가 앞과 뒤가 나올 수 있는데 앞이 나왔을 때 동전 2개다. 그러면 앞이 나왔을 때 또 앞뒤가 나올 수 있죠. 뒤가 나왔을 때 또 앞뒤가 나올 수 있죠. 자, 3개를 던지자. 그러면 앞 나왔을 때 또 앞뒤가 나올 수 있죠. 아, 이걸 보니까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니까 2개를 던지면 2가지에 2가지씩 있는 거고 3개를 던지면 2가지에 2가지에 또 2가지씩 있는 거네. 그러면 1개를 던지면 2가지고 2개를 던지면 각각에 2개씩 있으니까 4가지고 3개를 던지면 각각에 2개씩 있는데 거기에 또 2개씩 있으니까 8가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동전이 4개여도 5개여도 6개여도 우리는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동전 1개면 2에 1승, 동전 2개면 2에 2승, 3개면 3승, 4개면 4승, 5승, 6승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동전은 아무리 많이 던져도 숫자가 커질 뿐이지 계산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법칙을 이제 동전 말고 주사위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동전을 처음에 두 가지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랐죠. 자, 주사위라면 몇 갈래가 나올까요? 6. 그렇죠. 6갈래가 나오겠죠. 6갈래가 나오겠죠. 그럼 한 개를 던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나오는데 주사위를 만약에 두 개를 던진다. 그러면 이 각각마다 또 몇 가지씩 나오죠? 동전은 두 가지에서 두 개 던지면 각각이 두 개씩 나오는데 주사위는 6개를 던지고 또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각각의 갈래에 또 6개씩 붙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림은 조금 더럽지만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 그러면 6개가 각각 6개씩 있겠죠? 그럼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주사위 두 개.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렇지, 36이지. 왜냐? 첫 번째 주사위 6개에서 각각 또 6개씩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6개를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6개랑 그 각각에 또 6개씩. 3개를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끼리 해보고 동전끼리 해봤으니까 주사위랑 동전을 짬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동전을 짬뽕해서 할 수 있어. 자, 지금까지는 주사위 2개, 동전 2개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주사위 1개와 동전 1개를 던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동시에 뿅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 하나랑 자, 동전 이렇게 던지겠죠? 그죠? 그러면 주사위가 쭉 던지면 몇 종류가 나오죠? 6. 그렇죠. 그럼 갈래가 몇 가지죠? 6갈래가 나오겠죠. 자, 6갈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주사위마다 이제 동전이죠? 동전은 몇 개죠? 아, 2개. 갈래가 2개씩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주사위 하나랑 각각의 동전이 2개씩 나오니까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다? 12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사위 2개랑 동전 2개, 주사위 4개랑 동전 하나, 뭐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귀찮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식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사위 4개랑 동전 3개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이씨 뭐 어떻게 해 라고 했지만 지금은 금방 할 수 있죠. 그죠? 주사위 하나, 둘, 셋, 넷, 동전 하나, 둘, 셋. 요거죠? 그죠? 6의 4승 곱하기 2의 3승. 자, 계산은 귀찮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우리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던 간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이제 주사위랑 동전에서 와장창 던지는 것까지 해봤으니까 주사위 하나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주사위 눈이 6개죠? 근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 2나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사위 1개 던졌는데 2나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몇 가지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심플하게. 2나 3이 나올 경우의 수. 하나? 주사위. 주사위에서. 주사위 던졌는데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개. 간단하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지만 그 중에 2가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2나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원초적으로 안 주고 이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2의 배수가 뭐랑 뭐죠? 주사위에 있는 게 2, 4, 6이죠. 자, 8은 주사위에 있나요? 없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다면 그거는 뭐랑 똑같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4,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라는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2, 4,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네. 초반 30분은 네 위주로 할 겁니다. 3개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드는 거니까 2, 4, 6이니까 3가지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4가 나오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죠.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죠. 그죠? 맞죠? 그래서 2나 4나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들으면 안 헷갈리는데 문제 풀면 헷갈려. 왜냐?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어서 36인데 주사위에서 2나 4나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냐는 거예요. 왜 비슷한데 왜 다 주사위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떤 거 더하고 왜 어떤 거 곱하느냐 이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뭐 이해하기 쉽다기보다 개념을 머리에 꽉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자,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주사위를 2개를 던져. 주사위를 만약에 2개를 던져. 그러면 주사위 눈 2개가 네 눈에 보이죠. 그죠? 이 눈도 보이고 이 눈도 보이죠. 동시에 보이죠. 자, 이렇게 어떤 일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곱합니다. 오케이? 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딱 정확히 이제 매칭되는 문제를 하나 내줄게요. 자, 첫 번째 주사위가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가 있는데,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2 또는 3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5 또는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사위를 굴렸는데, 한 개를 굴렸는데, 2, 3, 5,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안 헷갈렸는데 이거는 처음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 것도 2, 3, 5, 6이고 밑에 것도 2, 3, 5, 6이지. 그러니까 왠지 비슷한 문제 같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2, 3, 5,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가지죠. 자, 일단은 직감적으로 4가지라는 거 알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주사위 2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1개, 3이 나오는 경우의 수 1개, 5가 나오는 경우의 수 1개, 6이 나오는 경우의 수 1개에서 더하고 더해서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1개를 던졌을 때 2, 3, 5, 6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있니? 없지. 2가 나오거나 네가 만약 3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던져야 되지. 5가 보고 싶다 그럼 다시 던져야 되지. 이렇게 한눈에 2, 3, 5, 6이 동시에 안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나오는 거를 다 각자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주사위가 2나 3이 나온다. 그러면 2가지죠, 그죠? 그죠?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6이 나온다. 그럼 얘도 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만약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뿅 하고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동시에 네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곱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은 4가지로 똑같으니까 똑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뭔가 내가 일을 저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인데, 만약에 뭔가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저지른 결과가 한눈에 보인다.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의 경우의 수와 이거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고, 내가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한 개씩만 보여. 이거 보이고 다음 거 보려면 또 던져야 되고 또 던져야 되고 또 길을 가야 되고 뭐 또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렇다. 그러면 걔는 다 어떻게 한다? 더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지금 더해야 되는 상황인지 곱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복습이라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첫 번째 주사위가 2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요? 네. 문제 풀이 노트에다 푸시면 됩니다. 정답 불러요? 아니, 지금 저도 풀었어요. 괜찮아, 처음이라서. 왜? 자, 문제가 뭡니까? 아유, 죽겠어요? 쌤이 한 번만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 오케이, 그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원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주사위를 두 번 던지기 때문에 뭐 2의 배수가 뭐고 6의 약수가 뭐고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이 행위를 하면 나오는 게 내 눈에 동시에 보이냐 안 보이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치? 그래야 나중에 이상한 짓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가 2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과 두 번째 주사위가 6의 약수가 나오는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주사위 두 번을 던져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곱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2의 배수니까 주사위에는 2의 배수가 뭐가 있죠? 이사요. 그렇죠. 2, 4, 6. 즉,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의 약수는 뭐죠? 3. 아, 약수요. 6의 약수. 4, 6. 6, 3. 3, 2. 그렇지. 2, 1. 그렇지. 4개죠? 4개. 아,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두 번째 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3, 4,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곱하기. 해서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자,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비슷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갑자기 통화가 좀 오죠? 왜요? 이거 어려워. 아, 어렵지 않아. 여기가 시작점, 중간점, 종점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에서 중간점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문제입니다. 주사위랑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곱하기. 그죠? 일단 뭐부터 해야 되죠? 곱하기냐 더하기부터 생각해야 되죠? 곱하기인 거야? 왜 곱하기죠? 너가 편한 말로 한번 설명해봐. 편한 말. 내가 했던 말 똑같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왜 곱하기일까?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같아? 벌써 경지에 다다른 건가?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냥 그런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아마 이걸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봐봐. 자, 시작부터 종점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시작부터 종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가지고 종점까지 어떻게든 이렇게 가고 나면 어떤 행위를 저지르면 시작부터 중간까지 간 이 경로도 눈에 보이고 중간부터 종점까지 가는 이 경로도 눈에 보이죠? 동시에 보이죠? 그죠? 동시에 보이죠? 자, 이렇게 가고 나서 종점 가다 다시 출발해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에 두 개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곱하기다. 자,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8개. 어떻게 8개가 나왔죠? 편하게 설명하세요. 중간점에서 끝점까지 4개고 시작부터 중간점까지는 2개니까 하니까 8가지 나와요.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 끝판왕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그 문제. 그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시작, 중간, 종점입니다.
근데 아까랑 비슷해요. 두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종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8개? 아니야, 나 좀 틀려가지고 8개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 내 수업은 답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답 맞추면 좋은 대학 가니까. 그런데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정이. 너가 어떻게 해서 8개가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 2명밖에 없잖아. 자유롭게 얘기하면 돼. 자, 왜 8개가 나왔습니까? 아까처럼 아까처럼. 세 개. 자, 일단 여기가 2개고 여기가 3개니까 2, 3이고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나나요? 네. 그죠? 동시에 일어나죠? 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2개. 2개. 아래 이 2개. 아래 이 2개는 한 번에.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간다? 무슨 뜻이죠? 더하기. 더하기야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맞았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아, 잘 됐네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둘 다. 자, 이런 경우는 행복한 무슨 말이죠, 그죠? 왜냐면 효율적이잖아. 둘 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윗길이랑 아랫길이 없다면 답은 몇 가지죠? 6가지죠? 너무 쉽죠? 자,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상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는데, 자, 내가 시작점에서 중간점을 거쳐서 종점으로 가는 방법은 계산했지만 6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이것과 동시에 갈 수 있나요? 동시에 갈 수 있나요? 선생님 지금 항상 동시에 네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자, 이 길하고 이 길하고 동시에 보이나요? 왜요?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는데 이 길하고 이 길하고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길하고 이 길하고 동시에 보이죠. 그죠? 왜냐면 이 길을 거쳐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길하고 이 길하고 동시에 보이나요? 동시에 안 보이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한 경로를 선택하는 거지 2개를 이렇게 동시에 갈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과 이 길의 가지수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길과 이 길은 내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동시에 할 수 없어. 내가 동시에 이 길도 가면서 이 길도 갈 수 있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동시에 갈 수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8가지. 그래서 8가지 처음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천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 막판에 멘탈이 좀 무너져서 아쉽습니다. 어쨌든 8가지는 뭐 아시겠죠? 네. 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경우의 수는 문제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 풀다 보면 이제 지금 처음에 어제도 엊그저께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처음에 아무리 설명해도 아 들을 땐 알겠어. 근데 조금 지나면 모르겠어. 아 어떡하지? 아 내가 멍청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우의 수는 문제 많이 풀어봐서 계속 상황을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있죠? 몇 분이요? 쉬는 시간 있는데 오신 지 지금 30분밖에 안 드셨잖아요. 알아요. 쉬는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나면 15분 드립니다. 많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좀 힘든 날인가 봐요, 그죠? 밥도 못 먹고. 아 피곤 살까봐 어제 저녁에 아침 먹지도 못했어. 아 그래? 그럼 오늘은 밥 먹었어? 못 먹었어? 네. 그럼 쉬는 시간 많이 줄 테니까 가서 뭐 하나 먹고 와. 알겠죠? 한 문제만 더 풀자.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자. 자, 우리 짜증났던 문제 뭐 있죠? 어제? 네. 그렇지, 네모. 자, 기가 막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자, 처음부터 어떻게 크게 그리면 정신 나가니까. 네 개만 해요. 네 개만 합시다. 네 개만. 좀 작게. 자, 진짜 작은 거. 요거만 합시다. 요거.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점점 커져. 짜증나게. 자, 이게 시작점이고 여기가 종점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가지수는 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지수라는 게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가지수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단 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최단 거리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최단 거리인가요? 아닙니다. 최단 거리는 이렇게 뭐 이런 게 최단 거리죠. 자, 이랬을 때 S에서 F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가지수를 그냥 아무런 배움 없이 혼자서 하면 됩니다. 꼭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도입니다. 시도야. 괜찮아. 몇 가지 나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몇 가지 나오죠? 자신감 가져. 괜찮아. 틀려도 돼. 그렇지. 세 가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pu셨죠? 네,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pu셨는지.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pu셨죠? 그렇게 pu셨어요. 자, 굉장히 잘한 거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문제를 말하면서 뭐라고 했죠? 네모가 점점 커진다 그랬죠? 근데 커지면 점점 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한꺼번에 커지면 짜증나니까 한 칸만 늘려보겠습니다. 여기다 다 이렇게 그려요? 그럼 그래요. 네 개. 네 개. 자, 정답입니다. 어떻게 pu셨죠? 네, 물 필요가 없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pu셨겠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험 문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빠르니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주사위 동전 1개, 동전 2개, 동전 3개까지는 노가다를 하면 됩니다. 원래는 노가다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이 6개, 7개, 8개 되면 노가다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에서 F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하다 보면 자, 이건 노가다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노가다는 하는데 다 하고 나서 내가 진짜 제대로 센 건가라는 확신이 없어요. 네, 멘탈이 점점 어려워 계시죠.
그죠? 생 거 또 세고 또 세고 또 셉니다. 7개. 7개. 아 나도 몰라 참고로. 7개 일단 적어놓고. 자 일단 세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죠. 네, 거기까지 들면 되는 거야. 다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너가 쓸만한데요? 라고 했으면 사각형이 더 커졌을 텐데. 자, 7개. 좋아, 7개 지금 배팅 걸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답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수정. 아, 수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좋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수정하지 않습니까? 수정해? 수정하라고 하는. 아니. 난 몰라. 나 안 세봐서 몰라. 우리 소희양 몇 개 나오죠? 잠시만요. 네, 그렇죠. 비슷하죠? 잘 됐습니다. 10개? 10개. 아니가? 잠깐만 저는 한 번. 오케이,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그냥 풀고 우리가 칠 거예요. 아 잠깐만. 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는 건 답이 없구나. 맞아? 여기까지 같아? 그런가요? 아니, 나 몰라. 다 세울 거야, 이제. 괜찮습니다. 시행착오가 클수록 오래 기억나는 거죠. 아 뒤에 환성하는 소리가. 몇 개? 일단 볼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 의도했던 바는 정확히 빠짐없이 세라가 아니라 야, 세는 걸로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돼요. 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그냥 고급 동전 던지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보시면, 자, S에서 우리 출발할 거예요. 그럼 S에서 갈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죠? 한 칸 간다. 한 칸을 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그죠? 1로 가거나 1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자, 위로 만약에 갔다고 합시다. 여기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 맨 윗칸, 여기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그쵸, 한 가지죠. 왜냐면 1로 다시 가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자, S죠? 그러면 처음에 갈 수 있는 경로가 1과 3이네요. 그죠? 네, 1과 3입니다. 요거는 필기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같이 보는 게 나아요. 자, 1과 3입니다. 자, 그럼 1로 갔을 때, 아까 1로 갔을 때 2와 4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로 갔을 때는 2와 4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3으로 갔을 때는 어떨까요? 4와 6으로 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2.
가로 봤을 때는 어디로 갈 수 있죠? 여기로 갈 수 있죠. 아래로 갈 수 있나요? 아래로 가면 이거니까 이건 최다거리 아니죠. 그래서 5와 7로 갈 수 있어요. 자, 처음만 좀 짜증나고 그 다음 또 짜증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똑같이 4네? 그럼 얘도 뭐 볼 것도 없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가면 어떻게 가죠? 6으로 가면 어떻게 하죠? 6.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죠. 그래서 7이나 5로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로 가면 8밖에 못 가죠? 그죠? 8밖에 못 가. 그럼 얘도 5니까 8밖에 못 가거든요. 자, 7은 8이나 10으로 갈 수 있죠. 8이나 10으로 갈 수 있고, 아까 5네? 8밖에 못 가죠. 7이네? 8과 10밖에 못 가죠. 또 7이네? 8과 10밖에 못 가고, 9는 10밖에 못 가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다 8 아니면 10인데, 8 아니면 10 둘 다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파이널밖에 없죠. F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건데, 물론 책에 다른 풀이법이 있긴 해요. 근데 그 풀이법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 다시 한번 시작점에서 갈 수 있는 경로의 가지수를 매 칸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면 헷갈리잖아. 번호 없이 그냥 세면 못하죠. 그러니까 미리 점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찍어 놓는 거예요.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S에서는 1과 3, 1에서는 2와 4, 4에서는 5와 7, 3에서는 4와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이 가지수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경우의 수 수학인데 너무 무식하게 세는 거 아닙니까? 자, 경우의 수는 노가다네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안 돼? 생각이 안 나? 그럼 노가다예요. 노가다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수학이지만 경우의 수만큼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문제 풀다가 공식 생각이 안 나. 이거 뭐였지? 뭐 n-1 뭐였지? 생각 안 난다고 어떻게 하죠? 노가다.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에서는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원래 시험 그 문제 나와 있는 거 막 다 공식으로 하려는데 그거 막 더하기 곱하기로 다 되는. 자, 공식으로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자, 내신이야 뭐 공식으로 하는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근데 수능에서 만약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는 절대 기본적인 공식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절대로. 그리고 애초에 쉬운 문제가 나오면 공식 안 쓰고 그냥 노가다 쓰는 게 빨라요. 그리고 노가다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부터 공식만 쭉 써가지고 한 애들은 좀 사이즈가 좀 크네? 뭐지? 공식 생각 안 나? 이러면 그냥 틀려. 근데 노가다에 익숙한 사람은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 노가다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럼 내가 노가다로 지금 단련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노가다 안 하는 방법 없나? 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어. 그래서 공식이 나왔을 때 야 이거 하면 노가다 안 할 수 있겠네. 엄청 좋네 하고 씁니다. 근데 처음부터 공식을 배운 사람은 그냥 공식만 쓰는 거야. 별 느낌 없이. 그래서 사람이 좀 되어봐야 하잖아. 너 아까 요거 어땠니? 하나씩 세다가 멘탈 나갔지, 그지? 근데 야 이런 방법 있으니까 실수 안 하고 풀 수 있네 라고 하니까 좀 더 기억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가질 건데 다음 문제만 화면에 적어놓고 화면이 아니죠. 칠판에 적어놓고. 근데 왜? 네. 왜? 난 아니야 말해 괜찮아. 뭐든지 말해보세요. 괜찮아. 알겠습니다. 저 학교 땡땡이 치고 왔어요. 알고 있어요. 미용 감독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병원 간다고 하고 학원에 온 거죠. 감동의 동안이야 진짜. 와. 진짜. 아니 오늘 대한여중 애들이 저 학교 놀러 온다 해서 가야 된다고 엄마한테 그랬다고 혼났어요. 오늘 대한여중 애들이 갈매장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오늘 중학교 어디죠? 아 거기가 좀 있어. 뭐가요? 평촌중. 평촌중은 아무도 안 놀러 온대. 주인 중에 이렇게 안 아 그죠. 공개해서 안 대한여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홍철진. 왜냐면 우리 이 친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직 학생들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안 풀 거야. 쉬는 시간인데 그냥 문제만. 다음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서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쉬는 시간 약속대로 15분 줄 테니까 30분까지 들어오면 되고요. 그래도 꼭 하지 마. 이따가 할 거니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빨리 가서 먹는 거. 별로 안 배고픈데. 그래? 아까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몰라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일 갈매제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만 부스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노가다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오는 게 낫지. 금요일은 어떻게 막 5시간, 4시간 하냐. 축제를 되게 늦게 하니까. 축제야? 갈매제. 갈매제. 자, 30분까지 푹 쉬시고 30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업은 원래 1시까지인데 조금 늦게 왔으니까 한 20분 정도 더 합시다. 알겠죠? 시간에 계속 있어? 쉬는 시간에 할 게 없어가지고 안 나가는구나. 나가도 되긴 한데 난 나갔다 와야 되거든. 나갔다 올까 그러면 벌써 친해진 거야? 아니요. 말하잖아. 니네 안 추워? 안 추워. 여기 히터 있어. 추우면 틀어야 돼. 감기 걸리면 안 돼. 나갈까 고민 중. 나가서 요걸 쓸까 지금 나가서 요걸 쓸까 고민 중이야. 넌 점심 먹었어? 아침도 안 먹어.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럼 뭐 안 먹어? 나는 끝나고 한 2시쯤에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다시 학원을 가야 돼서. 너도 같이 나갔다 올까? 너네는 그러면 1월 달까지 학교를, 그러니까 1월 10일? 네. 그때까지 다니고 쭉 갈수 있어? 아니. 2월 6일 날 우와. 또 나갔다 한 3일 나갔다가 다시 치워. 뭔가 되게 늦게까지. 우리 여름방학을 2주 더 많이 했어. 다른 거. 그래서 2주 정도 더 늦게 하고. 갈매중에 아는 애가 누구 있지? 갈매중 그 교복이 네타 입고 양현우 뭔가? 남네. 키 엄청 큰데 뭐지? 모르겠다.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대싱 디바를 하려고 하거든. 알아 뭔지? 뭔지 알아. 들어봤어. 손톱 있잖아. 어. 근데 손톱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그걸 지금 사러 갈까 고민 중인데 30분까지 준다고 했어. 한번 갔다 먹을까? 그거 늦을 것 같아. 뭔가. 아 하긴 지금 9분 남았네. 내려가면 한 25분 될 것 같아. 아 맞아. 어떡하지? 어떡하냐? 뒤에 왔다 올까? 엄청 뛰어갔다가 그래 짚고 세요하고 진짜 빨리 이렇게 올까?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시간 없으니까 여보지용 왜안 들려? 여보지용 여보지용 뭐 하세요? 네.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나 심심해. 왜? 나 때문에? 왜 어쩐지 목소리가 좀 나간 것 같아.